어떠세요? 앞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되지는 다양한 레이어들의 속성들을 하나씩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번에 새 파일을 그냥 가져와 볼까요? 우리 new 파일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가져올게요. 자, 이거 저장하기 전에 그냥 닫을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냥 저장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프로젝트 안에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텍스트, 솔리드, 쉐이프 요 세 가지 레이어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메뉴바 맨 위쪽에 보면 레이어라고 보이세요? 자,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딱 보는데 여러분들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자, 지금 레이어의 뉴 레이어를 아무리 클릭하려고 해도 활성화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담을 건지 그 주머니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new composi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텍스트라고 쓸게요. 텍스트라고 하고 뭐 런타임 15초 너무 기니까 자, 10초 듀레이션 10초로 설정을 해놓고 활성화를 시켜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에 갔어요. 이번엔 뉴가 활성화가 되네요.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의 종류가 이렇게 쭉 떠요. 쭉 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들 수 있는 레이어는 여기 쉐이프까지. 실제로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포토샵에서 갖고 오고 시네마 4D에서 3D 데이터 갖고 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C4D에 뭐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는지 기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저하고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만져볼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컨트롤 알트 Shift 누른 상태에서 T. 자,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영상 연출할 때 텍스트 레이어에 대해서 손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축키 익혀둡시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T.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날까요? 퀴즈. 자, 텍스트 레이어를 가져오는 단축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자, 텍스트 레이어를 가지고 오는 단축키.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1번, 문제 1번.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났더니 텍스트 레이어 생성을 눌렀더니 이렇게 생긴 자, 레이어 추가되신 거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텍스트 글씨가 엄청 크네요. 글씨가 너무 커요. 그죠? 글씨가 너무 커서 다른 글씨를 더 쓰고 싶은데 활성화가 안 되네. 자, 여러분들 패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타 옵션 카트에 여기 저는 캐릭터 부분을 열어볼게요. 자, 얘를 열려 있는데 너 때문에 그러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당겨서 열어놓고 지금 제 거 폰트 사이즈가 3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를 50 정도로만 줄여볼게요. 자, 요 정도 줄이고 텍스트 레이어 라고 썼어요. 텍스트 레이어라고 써놓고 보니까 왜 다 대문자예요? 난 지금 소문자로 썼는데 전체 컨트롤 A 누르고 자, 요런 부분들 지금 앞에 텍스트는 제가 쓸 때 대문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소문자로 썼네요. 자, 이렇게 볼드 값 그 다음에 기울기 다시 요거 조정하고 대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에 작은 대문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선은 저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위치 그 다음에 볼드 값만 살짝 줄게요. 글씨하고 글씨 사이 자간도 벌릴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알고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 편집하고 동일하네요. 레이어 간격 0으로 줬어요. 그 자간을 0으로 줬어요. 자, 글씨가 여러분들 보기에 작다 싶으면 뭐 써서 늘리셔도 되고 이렇게 문질러서 키우셔도 되고 색상 값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저는 흰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 레이어를 만지고 있는데 텍스트 레이어의 글씨와 이 관련된 옵션 값이 메뉴 툴에 누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죠. 여기 끝에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얘를 클릭하면 클릭하고 세부 옵션을 볼 수 있네요. 여기 보니까 vertical, horizontal이라고 다 있어요. 세로형으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짠 클릭하고 한글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한글로 제 이름은 황효현 이렇게 썼어요. 이게 글꼴이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잘 잡혀요. 여러분 참 오브젝트 이동할 때는 항상 이거 단축키 V예요. 근데 한글 키보드일 땐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하실 때 꼭 올라가서 누르든 한글키, 영문키 확인해서 옵션 값 내가 한글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단축키 V 누르면은 요거 선택이 되죠.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 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해 놓고 보는데 간혹 폰트가 지원되지 않아서 글씨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옵션 값을 열어서 내가 갖고 있는 폰트가 뭐뭐 있는지 이 폰트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막 임의로 폰트를 한번 깨트려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 폰트들은 여기 안에서 다 읽히네요. 아,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캐릭터 옵션을 이렇게 쭉 열어보세요. 지금 보면은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요거를 제가 클릭을 했더니 제 폰트 이름이 이렇게 한글로 잘 보이는데 간혹 폰트가 들어와져 있어. 활성화가 다 돼 있어. 그런데 간혹 요것 때문에 한글 지원을 못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게 여기 옵션에 가시면 캐릭터 옵션 여기 삼지창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캐릭터에 캐릭터 패널에서 요 뒤에 있는 삼지창 옵션 세 개짜리 옵션 요걸 본 다음에 요걸 클릭한 다음에 누르셔서 영어로 볼 건지 한글로 볼 건지 한글 이름은 한글로 보는 게 더 눈에 잘 익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밑에 텍스트 레이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메뉴에서 레이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드롭 섀도우 여러분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그림자를 넣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예요? 블랙이네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가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제 여기 색깔이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으로 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백그라운드 색깔이 너무 진해서 화면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컴포지션 세팅 값을 들어오시면 돼요.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와서 저는 여기서 클릭해서 색깔을 약간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색으로 바꾸고 OK 누를게요. 그림자 들어온 거 정확하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지금 보시면 얘가 옵션이 먹으면서 여기 창들이 열렸어요. 근데 블렌딩 옵션도 보이고 드롭 섀도우 옵션도 보여요. 지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텍스트 레이어에서 제가 이펙트에서 드롭 섀도우 값을 줬어요. 이거 한번 쭉 열어볼까요? 블렌딩 모드로 멀티플라이로 설정하게 돼 있었구나. 얘를 좀 라이트로 놓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포토샵하고 일러스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옵션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블렌드 타입에 뭐가 있어요? 라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 여기 보니까 컬러를 설정하게 돼 있네요. 그럼 내가 그림자를 빨간색, 레드 기운이 좀 강한 색으로 레드를 진짜 새빨간색으로 했는데 선명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 제가 처음에 나는 이 완전 빨간색을 원하는데 하지만 실상 그 색깔이 안 나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여기 투명도 오파시티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오파시티도 투명도고 그 다음에 뭐 프리페런스 같은 애들도 투명도고 어떻게 달라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파시티하고 프리페런시 값하고 뭐가 달라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에요. 불투명한 그 값 정도를 물어보는 거고 프리페런시 같은 경우는
투명한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두 개는 다 뭐 투명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정도의 값은 아니지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기준은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요. 자, 우선은 이 텍스트 레이어 안에 다양한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옆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여요. 자, 여기 애니메이트라고 되어진 부분에 여기 삼각형 있죠? 플레이 버튼.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사실 이 애니메이트는 옵션을 조절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뭐 앵커 포인트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트랜스폼 속성에 대한 옵션들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예제를 좀 사용하면서, 예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예제는 푸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에서 자, 새로운 레이어를 갖고 오는데,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단축키 알아야 돼요. 컨트롤 Y. 컨트롤 Y에서 솔리드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냥 이름을 솔리드라고 칠게요.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라는 게 뭐예요? 단일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단색의 하나의 색상을 가진 레이어라는 이미지, 레이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안에서, 이 타임라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텍스트, 솔리드, 라이트, 카메라, 널, 쉐이프 등 갖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카메라랑 라이트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로 간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 레이어에서 한번 알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로얄 블루 솔리드라는 이름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거래요. 솔리드의 이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오브젝트의 사이즈.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우리가 특별히 값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은 화면 작업 환경하고 동일하게 맞춰지고, 사이즈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닛의 단위, 여러분의 영상의 기본은 픽셀이에요. 픽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뭐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지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창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작업 화면 구성, 화면 비율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도대체 1910, 1080, 16:9 뭐 이런 것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잡기가 너무 어렵다면 메이커 만들기를 컴포지션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난해하고 어려우실 때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고, 색상을 지금 제가 너무 새파란 값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나는 이런 색이 부담스러워요 할 때는 이렇게 단일하게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시켜서 레이어를 만들면 돼요. 우리가 레이어 생성할 때 컨트롤 Y를 누른다 그랬죠. 솔리드 레이어를 컨트롤 Y. 그럼 이걸 편집할 때는, 편집하고 싶을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지금 창을 편집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세요. 자, 지금 요거는 세팅 창, 아까는 새로 만드는 뉴 창인데 내가 여기서 색깔 바꿀래. 나 이거 너무 칙칙해.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진하고 예쁜 색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꿔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쉐이프 레이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쉐이프 레이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자, 뉴 레이어에서 쉐이프 갖고 오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생성이 됐고, 쉐이프 레이어는 앞에 별 모양이 뜨네요. 자,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도형 키를 하나 눌러볼까요? 도형 키 단축키는 Q예요. 이게 제 기억에 프리미어에서 플래시에서도 단축키 도형은 Q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Q를 계속 누르니까 여기 앞에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Q를 클릭해서 원하는 쉐입의 타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 하나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렸어요. 자, 사각형, 지금 제가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을 했는데
쉐이프 레이어를 생성을 했는데 생성을 하고 나서 드래그를 했더니 같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패스를 갖고 오던 여기 펜 툴로 레이어 뭐 이런 오브젝트 이런 쉐이프를 찍을 때 자기 값에 대해서 생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자기 지금 하트를 그리니까 지금 요 레이어가 추가가 돼 있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쉐이프하고 그다음에 렉탱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펜으로 그린 거, 그다음에 요 렉탱글이 요 사각형 서클 요건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내가 의도했던 건 이 안에다 그리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려야지 이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려야지 들어가지는 거예요. 제가 레이어 밖에다가 다시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자, 다시 레이어를 선택해서 New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가지고 오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를 그려야지 그 안에 쉐이프가 들어가고 여기 폴리스타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고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쉐이프를 당겨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냥 새로운 쉐이프 타입이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자,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이 되지고 나면은 도구바에 옵션 패널이 생성이 돼요. 여기 옵션에서는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필이라고 글씨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게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뭐 솔리드 색깔 주고 그라디언트 주고 그라디언트를 뭐 레디얼 값으로 주네 뭐 어떤 게 하네 하는 부분에 대한 옵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색이 지금 먹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입히는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 스트로크도 똑같죠. 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야 나 선 색깔 입힐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선 색깔에 대한 옵션 값, 선이 활성화가 되시니까 선 색깔에 대한 옵션 값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죠. 나는 한 이 포인트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 더 옵션은 이게 지금 베지어 패스, 이거 패스를 따라서 이동할 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별도의 패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쉐이프에도 지금 레이어에서 옵션 값을 보니까 add라고 있네요. 아까 전에 누구였죠? 텍스트 레이어를 볼 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add라고 해가지고 추가 기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피터 같은 기능들 여러 개를 복사해서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옵션 값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애니메이션 걸 때 실제로 저하고 적용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